자, 봅시다. 일구수능 만점자가 최초로 148명 튀어나오면서 국어 만점 수학 4등급 의대를 가는 시험이었죠. 그때 이제 일동장요가가 마지막 지문이었고, 뭐 크게 이슈가 없었던 지문이었는데, 제가 아마 수업 시간 중간중간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45번이 되게 수업을 하면서 이슈였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만점자 65명으로 또 급간을 해요. 근데 이때 오답률 두 번째 찍었던 문제가 사실 얘 연계였거든. 유형, 비슷한 유형 반복이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질문한 반이 있어요. 대전명인이었는데 걔네들은 6월 평가원 딱 끝나고 해설 강의 들어가자마자 딱 이 문제가 기억나니까, 왜냐하면 바로 전주에 수업이 질문이 들어왔고 이거 가지고 한 20분 존나 헤맸거든, 학생들하고 내가. 기억이 나니까 오 막 서로 해피했는데 나머지 애들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 유형 하나로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사가 있을 때 그 문장의 화자가 누군지 또는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유형이야. 그 대사를 누가 쳤냐가 의미 결정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서술의 주체, 화자 또는 주어가 누군지 파악하는 유형이에요. 그게 이슈였던 문제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고전을 힘들어하는 학생 또는 뭐 문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학 풀이 과정을 다 외우려는 것처럼 국어 풀이 과정을 다 때려 외우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외울 게 20%도 안 돼요. 외우는 애들은 존나 멍청한 애들이야. 미안한데 진짜로. 그 되게 미련한 거라니까요. 외울 게 별로 없어. 정말이야 이건. 정말. 그 죄송한데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해봤거나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열심히 하거나 잘해봤지만 글쎄 그 잘했다는 게 서울대를 가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전국 등수를 다퉈야 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사실은 외울 게 별로 없고요. 외워지는 거고요. 일단 외워지는 방법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해보시고, 한자어나 문맥 추론해보시고, 필요한 것들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고전은 되게 뻔해요. 야,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놀고 싶어, 오늘 밤에 10시에. 그럼 뻔하잖아. PC방 갈까?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 니네가 20살이 됐어. 뭐 하겠어? 술 먹을까? 뭐 클럽 갈까? 뻔하잖아, 진짜. 뻔하잖아. 뻔하다니까. 옛날에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사는 거 뻔하고, 야, 우리가 지금, 야, 여행을 달나라로 갈까? 300년 뒤엔 가능하겠지. 야, 우리 화성 한번 놀러 갔다 올래? 한 1000년 뒤에는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 어떻게 화성을 가? 그런 느낌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더더군다나 봐봐. 조선시대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있겠어? 없어. 조선시대 미국을 갔다 온 주제의 문학작품은 제로예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갔다 올 수도 있잖아. 바로 옆 나라니까.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우 전형적인 주제가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장르의 구분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차차 이론 수업하면서 문학 수업하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야. 차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크게 장면은 두 장면이고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핵심 키워드는 딱 이거예요. 조선에서 일본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폭풍 부니까 막 뒤질 것 같았다가 아침 돼가지고 폭풍 잔잔해진 다음에 너무 예쁜데 끝. 이게 뭐냐면 몇 번 나올 거야, 앞으로. 이제 한중일이 말이 달랐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미국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야. 물론 영어 잘하는 애거나 스페인어 잘하는 애들은 통하겠죠. 그런데 안 통해도 돼. 구글 번역기가 다 있단 말이야. 구글 번역기 다 있다고. 내 인스타 보면 팔로워들 중에 남미 애들이 그렇게 많아. 남자애들은 꼭 남미 가세요. 남미 애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걔네들하고 내가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돼요. 구글 번역기가 다 해줘. 그거야. 자, 그럼 봐. 옛날에는요, 구글 번역기 대신 뭐가 있었던 거냐면 한문이 있었던 거야. 한중일 전부 다 한문,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써가지고 서로 번역기 돌린 거지, 예를 들면.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한중일 국적이 다른데 대화를 나눌 때 필담이라는 표현이 쓰이거든요. 필담. 글을 써가지고 담화. 글을 써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야. 글을 써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누가 주어냐, 누가 이 대사의 주체냐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다가 유형 잡아드렸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고. 진짜 앞으로 잡을 때 이 정도에서 잡아야죠. 나 잘리게 잡지 말고. 영상 보니까 나 다 잘라놨어. 이거 편집하세요. 여기서 잡아야지. 이미 저쪽 내용 끝났잖아. 알겠어? 필기하세요, 여러분.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한 장면당 5초씩만 잡고 다시 오세요, 빨리. 영상 찍고 있잖아, 지금. 영상 끊어봐. 실장님. 자, 한 장 파이널. 제발 정독하셔가지고, 요거야, 요거. 요거 정독하세요. 내일 시험이니까 더더욱. 자, 시작합시다. 봅시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장면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뱃방에 누워있는 장면이야. 상황이야.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방이겠죠. 신세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란하대. 왜 심란하지? 라고 의문을 떠올려 보세요. 왜 심란하지? 배에 누워있는 게 심란한 일은 아니잖아. 뭔가 그러니까 근심걱정을 일칠 만한 일이 있겠죠. 아, 상황 딱 나왔죠. 뭐야? 폭풍이 부는 상황이네. 폭풍 상황 때문에 심란하겠죠. 봐봐. 그 시절에 배 타는 게, 뭐 요즘도 비행기 타는 게 일상이긴 어렵잖아요. 그 시절에면 배 타는 건 더더욱 일상일 수가 없지. 막 평생에 몇 번? 한두 번? 사신으로 갈 때나 했겠죠. 막 폭풍 불고 난리 나는 거야.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아니잖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봐봐. 지금 대풍 일어나서부터는 전부 다 뭐야? 다 폭풍 상황이에요. 대풍, 큰 바람풍이네.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남 물결이 천재자욱하고 파도 친다는 얘기겠지. 불 불고. 그러면 크나큰 망국조가 나뭇잎 분리이듯 나뭇잎이 뭐겠어? 뭘 비유한 거겠어? 배를 비유한 거겠지. 갑자기 나뭇잎 왜 나와, 이 상황에? 그러니까 폭풍 상황이 나뭇잎 같은 걸로 배의 상황을 묘사했겠죠. 비유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알겠어? 그러면 파도 치고 난리 나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필기할 게 없어. 어차피 그냥 폭풍 장면이야. 폭풍 장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돼요. 대신에 영어 단어뜻 모르듯이 국어 고전에 쓰이는 단어뜻 모르면 힘들 수 있는 건 옆에다 써서 외워. 주석 보고. 하늘에 올랐다가 막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배가 돛대가 있으니까 돛대 막 굽어서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막 바람이 세게 부니까 돛대가 뭐 작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쉰두푹 초속도천 반달처럼 배불렀네. 그러니까 이제 파도는 막 이렇게 치는 상황이고 배는 막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막 가고 있고 여기 돛대가 있는데 돛대가 평소에는 이 정도였다면 지금 바람 부니까 막 이렇게 배 불러가지고 막 무서워 뒤지겠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그걸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성난 고래에 비유하는 거지, 그 상황을. 성난 고래 등 위에 있나? 막 이러면서 막 배가 난리 나고 있으니까. 용은 물속에서 막 난리치나, 용이 난리치나 정도로 막 배가 들썩들썩하고 난리 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전부 다 폭풍 상황을 비유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이윽고. 뭔가 상황 전환이야. 장면 전환이야. 장면 전환됐죠. 폭풍 상황에서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럼 폭풍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좀 안정감 있게 외부를 볼 수 있을 거고 봤더니 어때요? 너무 멋진 건 병치. 장관이 펼쳐졌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으랴.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폭풍 상황에서 이제는 배가 파도가 잔잔해진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배만 이렇게 있어요.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구나. 구만리 우주. 굉장히 넓은데 망망대해 배만 떠 있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스타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넷플릭스도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자극을 많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많이 가잖아요. 막 보잖아. 뭐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그 화가 또는 조각가는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고 스트리머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소비 생산할 수 있었던 문화적 컨텐츠였던 거야. 지금의 문화적 컨텐츠는 전부 다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회화, 그림이었을 거고 조각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걸로 표현하고 그걸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랬을 거야. 그럼 조선시대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절에 볼 게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느낄 만한 거 자연. 특히나 우리가 좀 걸어가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이 아니라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때만 볼 수 있는 자연 경치를 봤으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나이 때도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째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난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어쨌든 해외여행 갈 때는 야 씨발 전날부터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 짐 싸면서 너무 재밌어. 계획 세우면서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인천공항 딱 차 타고 가는 그 순간 내내가 즐겁고 짐 붙이는 것도 즐겁고 표 끊고 들어가는 것도 재밌고 그냥 다 재밌어. 그런 느낌 아닐까. 오케이. 옛날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이거야. 비행기 탔는데 막 갑자기 난리 나는 거야. 비행기 이러다 떨어져 뒤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딱 지나고 옆에 해가 딱 뜨는 거지. 너무 예쁜 광경이 딱 펼쳐지는 거야. 뭐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요즘으로 치자면. 됐죠?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략 장면 이후에 장면이 끊겼겠죠? 자, 그리고 중략 이후에 어떤 장면으로 넘어간지 볼게요. 그 중에 전승산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인물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글 쓴 양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글 쓰는 상황이야. 필담.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채팅 치는 거야. 카톡 보내는 거야. 인스타 DM 보내는 거야. 오케이? 인스타 DM인데 번역기가 있는 인스타 DM인 거야. 한중일 한문 문화권이었으니까. 옆에다 진짜 그렇게 써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전승산. 주어 subject s라고 쓸게요. 전승산이가 바라보고 있고요. 전승산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필담으로 써서 뵙니다. 퇴석 선생님. 얘는 누구겠어 그러면? 필담의 청자겠죠. 글짓기가 참 유명하더니 선생님 대단한 재주 일생 처음 보았습니다. 묻잡니다. 참 귀한 배우로 퇴석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의 서술의 주체는 전부 다 전승산이에요. 그럼 전승산은 뭐야? 퇴석이 글 쓰는 걸 보면서 나봉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퇴석 선생님 유명합니다. 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처음 봅니다. 역시 귀한 이름이 나 있는 제가 구독자 100만 유튜버를 뵙게 되네요. 막 이런 거예요, 이제. 됐죠? 그러면 여기 대화 내용은 결국 뭐냐? 별거 없어. 화자인 전승산이 청자인 퇴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언어는 따봉 날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황은
필담으로 주고받는 상황. 됐죠? B까지 여기야. 자, 근데 봐봐. 내 웃고 써서 배되 늙고 병든 둔한글은. 자, 봐봐. 갑자기. 지금까지 칭찬했는데 늙고 병들었다는 갑자기 얘를 낮추는 거잖아. 그럼 뭐겠어? 야, 승산이가 여태까지 대덕 선생님 유명하고요. 제주가 난리 나시네요. 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써서 배되 늙고 병든 둔한글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상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겠어요? 여기 주어는 퇴석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여긴 왜 이렇게 썼을까? 겸손 표현이겠죠. 에이, 뭐 말이 좀 그러시네. 저는 저 늙고 병든 둔한 글이에요라고 겸손 표현을 하는 거겠죠. 아유, 포장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승산이가 주어가 돼서 얘기했다고요. 봐봐. 소국의 천안선비. 야, 남한테 소국의 천안선비. 자, 우리는 대국이고 소국은 대국에 덤비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열받잖아요. 막. 대놓고 소국한테 소국이라고 그러면 열받는 거야. 싸우는 거야. 상대방한테 소국이라고 그러면 싸우는 거야. 그럼 뭐겠어? 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겠지. 이 시절에는 한중일 전부 다 유교 문화권이었고 유교 문화권이었으니까 겸손 표현이라든지 겸손하는 거라든지 남들 이렇게 존대해주는 그런 예의범들이 있었겠죠. 뭐 요즘이야 뭐 그런 건 다 없는 것 같아. 저희 무슨 문화 대혁명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공자 뭐 이런 거 다 두들겨 패가지고 없어지니까 이제 예의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국과 소국 사이의 어떤 그런 요즘에는 전혀 정반대 얘기겠지만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고 낮추는 그런 참 보기 좋은 모습. 그래서 승산이가 소국의 천하선비라고 뭐 있겠어?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표현이겠죠.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제가 참 세상에 나와가지고 장안 구경했습니다. 참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왜? 이 시절의 사람들은 할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뭐겠어요? 글 쓰는 거, 시 짓는 거. 이런 게 요즘으로 치면은 힙합이고 요즘으로 치면은 공연이고 요즘으로 치면은 가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태석 선생이 요즘으로 치면요 엄청 노래를 잘하는 엄청 힙합을 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옆에서 이제 하나 해준 거죠. 나봉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승산이가 막 뭐 대단하다 이렇게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딱 그 장면이야 여기까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봤으니까 뭐 하겠어요? 돈을 준 거야. 그래서 승산이가 퇴석에게 사례를 했고, 왜? 멋진 공연 봤으니까 사례도 해줘야죠. 또 퇴석이는 승산이한테 낼론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거절했고, 무슨 돈까지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요. 진짜 별거 없어요. 됐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워낙 볼 줄 모르니까 외우는 거야,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놓고요. 계속 반복해 쓰다 보면 그걸 외워지는 거야. 이해됐어? 이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수업은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설명 없이 쓰고 외우는 선생님도 계실 건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일단 이해부터 선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야. 내신이든 수능이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들 다 하시고 필기 안 된 거 캡처해서 올려드릴 건데 혹시 모르니까 10초씩만 잡아드릴게요. 가급적 그림도 그려놔 옆에다가. 그래야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상상이 되면 이미지가 잡히니까 해석이 더 쉽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하세요 필기하세요. 그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난 서울대 아니면 안 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업사이드.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면 안 갈 거야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몰라. 일단 업사이드를 크게 가진다. 목표 서울대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길도 보이고 방향도 보이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 안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운동하셔야 되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바로 답 내볼게요. 자, 꼭 쓸데없이 동물의 역동성 이런 개념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1분 개념 지금 제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차차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변별될 일은 거의 없고
내신 대비로 쓰이는 개념은 학교당 50개 이내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 범위의 개념은 내신 때 그것만 딱 정리해 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1년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고3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은 싹 정리될 거고 일분 개념과 교재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프로젝트로 갈 건데 내신 대비로는 딱 정해진 30개, 50개 정도밖에 없어 학교별로. 그럼 그거는 그냥 그 학교별로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작업 중이고 4월 달에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역동성 이런 거 중요한 키워드 아니야. 다만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한자 찾아보면 돼. 한자. 그러니까 힘 역자잖아. 움직일 동자잖아. 그러니까 힘있게 움직이면 역동성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까 고래 얘기도 있었고 용 얘기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역동성은 있어. 근데 공간의 분리가 긍정적이에요. 지금 폭풍 와가지고 뒤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앞쪽이 아니에요. 이 뒤쪽이에요. 얘기했죠? 항상 이 문제는 주제, 즉 정서나 감정 묻는 문제라고. 주제나 정서, 감정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은 87%. 그리고 이런 개념어들에서 정답 나올 확률은 13% 미만. 확률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어디? 여기에 초점 두고 가야지. 이거 맞잖아 그러면. 정답 1번 끝이네. 보이죠? 분위기가 왜 긍정적이야. 동물이 역동적이다. 막 고래가 나를 날려버리는 것 같다. 배가 막 날고 난리 났어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긍정적이야. 야, 배 뒤집어져서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어. 주제가 뭐야 그러니까 악화된 기상 상황, 위태로운 상황, 위기감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맞죠? 정답은 1번밖에 없다니까. 지금 폭풍 불어가지고 뒤지기 직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악화된 기상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고 위기감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나머지는 맞을 수밖에 없고 1번만 남는 거죠 당연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내신이고 수능이고 이렇게 풀려요. 90% 이상이 90점 이상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이 연습만 하잖아. 또 이러면 또 안 할까 싶은데 이렇게만 해도요 내신 2, 3등급은 그냥 나와요. 내신 대비 하나도 안 해도 이런 감각만 잡잖아요. 내신 2등급 그냥 나온다니까. 진짜 그냥 나와. 대신에 반복수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로 시험에서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 계속해서 44번 볼게요. 아까 기억과 니은인데 봐봐. 지금 기억에 이런 구경이 있고요. 니은에도 장한 구경이 있어. 이런 것 좀 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봐봐. 이쪽의 구경은요. 이게 폭풍 지나고 나니까 너무 예쁘다야. 자연의 경치를 얘기하는 게 기억이고 니은은 글 쓰는 거죠. 정리하면 기억은 뭐라고? 자연 경치가 참 좋구나고 니은은 퇴석이 서예로 글 써주는 게 그 글 쓰는 공연하는 게 정말 멋있네요. 이거예요 지금. 근데 고난 극복 의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주제가 중요하다고요. 주제, 감정, 생각 표현. 참 자연이 멋있네. 감정, 생각 표현 주제죠. 태석 선생님 글씨 쓰는 거 정말 멋있는데요. 감정, 생각, 느낌이죠. 극복 의지가 어디 있냐고. 주제가 어디 있냐고. 바로 아웃이라고. 2번 선지. 왜 실체를 뭔 은폐를 해 지금. 그냥 뭐야. 따봉 날려준 거라고. 자연 경치 따봉. 태석 선생 글 쓴 것도 따봉이라고. 정답 3번 끝이지 그러면. 따봉 표현해줬네. 따봉 표현해줬네. 끝. 이걸 왜 틀려? 이 시험 45문제 만점자가 148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틀리겠어? 외우면 까먹으니까. 기억 안 나니까 적당히 찍고 틀리는 거야. 제발 그 미련한 짓 좀 그만하라고. 이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외워진다. 알겠니? 필기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필기 답 다 나와 있어. 자, 1번 선지가 그냥 1번 선지가 아니라 OX가 아니라 이거예요. 야, 필담 상황이지라고 던지는 거야. 너 이 상황 이해되니? 필담 상황이지? 그럼 보세요. 빠른 재주라고 칭찬해줬잖아. 그럼 이 사람들 말하는 방법이 똑같아. 자기 자신은 낮추고 남은 높여주는 거야. 그러면 남이 나를 칭찬해줬겠지. 즉 누구예요? 전승산이 퇴석의 글을 칭찬해줬겠지.
B가 그 장면이잖아. 주어 누구야? 전승산. 화자 누구야? 전승산. 퇴석 선생 글 쓰는 거 따봉 해준 게 B 장면이잖아요, 지금. B 장면이 퇴석 선생 따봉 이게 B 장면이잖아. 자, C는요. 그래,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겸손 표현한 거잖아. 이해되시죠? 다시 보시면 B에서는 승산이가 아유, 퇴석 선생님 글이 정말 대단하군요 라고 따봉 해줬고, C에서는 아유, 뭐 그걸 과찬이십니다 라고 겸손 표현. 대화 장면에서 B는 다시 한번 승산이가 퇴석이한테 따봉, C는 퇴석이 자기 자신 아유, 겸손 표현. 됐죠? 그럼 봐봐. 쓰고 뵙다. 쓰고 뵙다. 뭐 질문 답변 또는 필담으로 주고받는 상황 맞잖아요. 의사소통 장면 맞잖아요. 맞겠지 그러면. 그럼 봐봐. 귀한 벼로 퇴석. 이건 퇴석이란 사람이고 소구의 천안선비. 자, 뒤에 소구의 천안선비 보자고. 누구겠어? 승산이가 주어잖아. 그럼 승산이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구의 천안선비는 승산이. 귀한 벼로 퇴석. 퇴석. 동일한 사람이 아니지. 정답 4번 끝.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그런데 이거를 유형을 못 잡으면 그냥 왔다 갔다 다 틀리는 거야. 문장의 주어를 잡고 대사의 주체가 누군지 봤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필기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진짜 별게 없어요. 그런데 공부할 게 많냐, 존나 많아. 뭐가 많은 거냐면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고1 수준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면 내신이고 수능이고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건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문학은요 30%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비문학, 정과목, 경제, 법, 정치 할 거 없이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한테 생존 지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루게 할 것인가, 다룰 능력, 기초적인 지식, 그걸 쌓는 작업이 3년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놓고 가야지. 아, 씨발 모르겠고 전 내신 할게요. 야, 니네 내신 지금 3주 동안 2작품 나갔잖아. 그 2작품이요? 나랑 30분이면 정리 다 하고 다 맞는다니까? 인생을 왜 여기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인생을 왜 자꾸 밑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능성이 이만큼인지 해봐야 아는 건데 자꾸 이렇게 살려고 그래, 인생을. 제발 알아먹자, 여러분. 자, 필기 정리하시고,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었고요. 필기 정리 끝난 학생들, 혹시 못한 학생들은 카톡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잠깐 끊었다 할게요.